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생활의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급은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건지. 왜냐면 시키는 대로만 잘한다고 진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급 제도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체력, 자격증, 표창, 상훈, 그죠? 표창, 상훈. 그다음 뿐만 아니라 교육 성적, 그죠? 그리고 체력 검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내 진급에 있어서 또는 내 장기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율로 퍼센트가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심의가 되는지는 규정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상 선발 지침서도 잘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좀 보면서 거기에 잘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급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군생활을 앞으로 오래 할 사람으로서 진급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군생활을 앞으로 더 큰 미래와 이런 포부를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진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군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급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리분별을 잘 해서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요. 나는 그거 되게 좀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되게 근데 우리 그 야전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직 계산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육사 출신은 당연히 맨날 걔네가 철두철미하게 하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사실 하고 육사 출신이에요. 일반 출신들은 막 한다 이거지. 막 내가 보직 끝나면 다음 보직 가기 위해서 뭘 하고 요 보직 끝나면 뭘 해야지 막 이런 계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대위까지는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위까지는? 네. 근데 하지만 소령부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소령부터는? 이거는 그치. 중령되고 이거는 비육사가 육사를 벗어나서 누구나 해야지.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소령부터는 그런 보직 관리들을 내가 어디서 어디 자리를 깨쳐서 몇 차 안에는 진급을 쪽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시기가 소령부터는 필요하죠. 고급진 거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령부터는. 네. 맞아. 또 운도 중요하고. 맞아요. 성실하게 잘하는 거는 기본인 거고 그리고 이 진급이 내가 뭐 1차에 소령이 되고 그리고 교육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내가 자력 관리가 아무리 잘 돼도 제가 봤던 분은 이 진급 자리 그러니까 중령으로 진급되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1차로 그 자리가 좋지 못하니까 1차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은 중령 보직에 물론 똑같이 힘들고 다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은 그만큼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그 주요 보직에 또 있느냐가 지금 또 선발 추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 아무리 능력이 훌륭하고 맞아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급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령부터는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중대장을 이제 할 친구들, 중대장을 해야 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도 저의 이 단점을 통해서 좀 조언을 주고 싶은 거는 물론 저는 이 병사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병사들 항상 초점은 병사들이었고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주인은 병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소대장이라든지 부사관들, 행정보급관들 이런 관리가 좀 사실 좀 미흡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병사들을 케어하고 보살펴줘야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은 관리자로서는 오히려 간부들을 굉장히 보호해주고 또 케어해주고 만약 의견이 있다면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간부들과의 교류, 소통 그리고 존중해주는 것들 그리고 수렴이 안 된다면 수렴이 안 되는 이유 정도는 충분하게 어떻게 해줘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어떻게 배려겠죠. 그것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두서없이 얘기 같았는데 결론은 간부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자기로서의 임무를 본연하게 충실하게 하고 상급 지휘관
그리고 인적 중대장들과의 교육 관계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애와 부하들 또 간부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하죠. 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네. 다 1차 중대장 하면 사실 저는 그랬잖아요. 저희가 2007년으로 인간했는데 OEC를 1기로 가서 바로 중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생활 3년 만에 중대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준비가 좀 안 돼서. 준비 안 됐었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중대장이란 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높다. 맞아요. 그리고 중대장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게 파급력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행동하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말동안 간부들과의 유대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맞네. 저는 갖춰야 할 리더로서의 갖춰야 할 이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아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될 것 책도 많이 같은데. 읽어야 되고. 저는 사실 군생활하면서 책 못 나도 읽거든요. 못 읽었어. 근데 그 책의 중요성을 전역하고 나서 전역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꼭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인간관계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간관계론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것들을 중요한 꼭 읽고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그거 좀 재밌게 하고 저는 아직도 좀 그랬던 게 우리 소대장하고 저하고 2년 차이였는데 같은 중대장 선배하고 나하고 2년 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소위 중위 때 보면 좀 이렇게 전역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그냥 선배들 중에서도 그냥 2년 선배인 선배가 있잖아요. 참모 중에서도. 그래서 좀 차이가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재밌게 하면 됩니다. 재밌게. 중대장 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조언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베스트 원 하나 꼭 있는데 그 뭔지 알아요? 뭐야? 깨병주 병다. 아니요. 그럼요. 주인장 중대를 만들어라. 이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 대표의 중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뭐냐면 본인만의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몇 중대장 하면 그 중대장은 이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은 못해도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굉장히 딱 있게 딱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다 완벽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또 영만 씨처럼 다 완벽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딱 초점을 딱 두고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최고야. 우리 중대가 최고야.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맞아요. 그건 필요하죠. 오케이, 그러면 군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예요? 이게 진급이 또 안 됐던 시절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진급이 안 됐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힘들지. 그죠. 그 진급이 그냥 안 된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진짜 군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밤을 새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3, 4시까지 야근은 하고 밤잠을 못 자는 거 이거는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지. 그건 그냥 일이니까. 그건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관계가 그렇죠. 이게 신뢰감이 무너지고 내가 뭔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그렇지. 또 이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괴감이 떨어지고 그렇죠. 자존감이 떨어지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시켰을 때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막 더 주춤하게 되고 맞아. 그러다 보면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릴 일인데 더 핑계 대게 돼요. 더 핑계 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혼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있죠. 그게 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사건이 터지고 이 중대는 문제 있는 중대는 문제 있는 중대장이야. 맞아. 너는 그러니까 제가 뭔 말 해도 이제 믿어주지 않는 거죠. 맞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혼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거짓말도 하게끔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군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중대장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2차 중대장이었거든요. 아 2차에 보세요. 네. 그 또 중간에 또 참모도 하고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급을 2년 정도 앞두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또 그런 사건이 또 터져버리니까 또 경험이 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그죠? 일어나니까 이제 가지만 나면 바람달러 없다고 사람은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위 새끼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중위 참모들이 중대장 부를 때 그런 애들 있어요. 건방진 새끼들. 야 중대장님 이거밖에 못해? 중대장이 별로 통제를 못해? 막 이러다가 지들이 중대장 하잖아? 그러면 아우 선배님 진짜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별로 통제가 안 됩니다. 진짜 어 중대장으로서 힘들어요. 지휘할 것이 너무 많죠. 맞아. 근데 우리가 참모할 때 그 중대장들은 사실 편했어. 해도 그렇지도 않았을까. 꼼꼼한 중대장, 너희 중대장 진짜 꼼꼼하셨지. 좀 꼼꼼했죠. 다 병력 장비, 맞아요. 뭐 훈련, 교육 다 맞아요. 잡으셨잖아요. 맞아요. 사격할 때도 심지어 100명 사격하는 거 자기가 다 봤어. 그 중장님은. 중에 지금 하셔가지고. 알았어요. 대전 대전 지금 하셔가지고 잘 하고 계시죠. 그분은 다 1차 지금 하셨죠. 그렇지. 지금 대학도 굉장히 거의 다 끝나셨네. 끝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굉장히 너무 많은 걸 통제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너무 다 욕심 가지고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다. 그러네요. 오케이. 그럼 제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계속해 봐. 에스키모? 우리 또 군생활 초임 그때 한창 힘들 때 빼먹었던 게 우리 이글루 그렇죠. 가스 폭발 사건. 구독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뭐죠? 이글루가 제일 아니 누구 때나 다 그럴 것 같은데 초임장교 때가 가장 추억이 깊죠. 가장 깊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는 그거 기억나요. 내가 인사과장이었고 우리 대표님이 정보장이었어요. 정보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둘이 이제 정보과장님 생일이라서 이제 둘이서 또 기분 낸다고 이제 시외로 조금 뭐 점프까지는 아니고 점프 직전이 되는 것까지 갔어. 2차 타고. 그리고 거기 포천고 쪽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대대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야 이삭가야 너 어디냐? 주말이었어. 너 그 우리가 그 대면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야 이삭가야 너 어디냐? 그러길래 아 얘 지금 우리 그 전문과장 생일이라서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나는 용서가 될 줄 알고 그랬더니 그때 대대장님이 간부들 생일 때마다 선물을 줬어요. 책 선물 줬어요. 근데 사실 내가 깜빡한 것도 있고 깜빡해도 챙겨주면 되는데 그 깜빡했다는 게 말하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냥 쌩 해버렸어요. 대장님 그 소리를 야 너 정국과장 생일인데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 선물 왜 안 줬어? 토요일날 띠로리 그래갖고 주말 내내 똥줄 타고 짜증나가지고 그거는 용서가 없었어요. 용서가 없었죠. 왜 주말에 밥 먹다가 괜히 밥 먹다 했다가 그냥 생일 빼고 그냥 밥 먹고 있다 그랬는데 생일에 밥 먹고 있단 말 한마디 했다가 그 주말에 그 얘기 왜 한 거야? 욕 뒤지게 먹고 뭔가 챙겨주고 싶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나?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멀리 나가서 밥을 먹는데 어디냐 물어보면 동네에서 먹어도 되는데 왜 시내까지 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네, 나름 또 생일이라 그러면 또 전 용서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용서가 될 줄 알고 말을 했는데 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생각이 없었네. 생각이 없었죠. 생각이 없었죠. 맞아,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날 그렇게 욕 뒤지게 먹고 일요일날도 마음 편히 모시고 있다가 올려가지고 또 뒤지게 먹고 맞아. 했죠. 하여튼 뭐 그래도 재밌는 에피소드 뭐 있었네요. 그거 우리 티코 타고 또 서울 나들 했던 게 또 그죠. 생각이 많아죠. 그냥 그 초임장교 때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가스 폭발 사건. 그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가스 폭발 사건 생각이 없어서 맞네. 생각 없었네. 그게 너 TV 보고 있었지. 그때 우리가 항상 보던 거 있잖아. 1월 아침이었나? 그 세상에 서프라이즈. 교회 가기 전에. 교회 전에. 그래서 TV를 보고 있었고. 교회 갔다 왔을 거예요. 토요일인가? 하여튼 TV를 보고 있었고 옆에 라면 끓이고 있었어. 그지? 라면 끓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라면 끓이기 이전에 그 뭐 가스통이 가스 얼마 없으니까 뺐잖아. 부탄가스를 이제 교체를 하고 이제 빨리 나온 건데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 바뀌었으면
진짜 가스 빼가지고 그렇죠. 찌그러져서 이제 버리는 게 네. 기본적인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나는 당연히 가스를 빼야겠지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럼 밖에 나가서 뺐어야 되는데 싱크대 가스를 뺀 거야. 그 싱크대가 공기가 밑으로 왜 내려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스가 그 싱크대 다 채우고 넘친 거지. 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몰랐지. 우리는. 그게 그래서 넘쳐서 결론은 옆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라면 불이 붙었고 아니죠. 라면 끓이려고 켰어요 이거를. 가스를 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너를 켰어요 거기 옆에서. 버너를 키자마자 뽕 해가지고 내 눈썹 다 타고 손 다 다 타고 거기 위에 천장 이거 싱크대 다 타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웃겨. 겨울이었는데 우리가 한겨울이었지. 한겨울에 한겨울이죠. 우리가 퇴근을 한겨울은 안 했어요. 야상은 아니야. 안 입었어요. 아니야. 우리 그거 추웠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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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또 뭐냐면 뒤진 줄 알았지 그때. 근데 또 운천이 철원에서 좀 많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포천이긴 한데 철원 철원에서 밑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한겨울. 그러니까 진짜 추워요. 추울 때는 한 영하 20도, 20도, 20도도 가까이 25도 올라가니까. 막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사실 그때는 난방을 틀고 이제 출근했어야 되는데 출근하면서 우리는 생각 없이도 좀 그냥 생각 없이 또 보일러 끄고 간 거지. 아낀다고 그지. 보일러가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우리가 사실 그때 또 같이 뭐 당직 끊는 을 해도 그랬던 거. 그래서 집이 한 며칠 동안 비어 있었어. 맞아. 비어 있고 왔는데 보일러 틀라고 하는데 보일러 다 얼어버린 다 거지. 얼었지. 근데 바닥에 그 얼어버린 상태에서 이 회생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회생이 안 되고 나서 우리가 한 달 정도를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이불 속에서 근데 얼음 밖에 온도랑 안에 온도랑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밖에 영하 20도면 안에는 영하 5도, 10도 막 이랬던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또 집에 잠은 자야 되니까 그렇죠. 전기 안반 들고 자는데 뭐 입김은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상태 자고 옷막 뒤에 껴있고 막 일찍 출근해서 그 부대에서 씻고 씻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 같고 그 집에 와도 어차피 추우니까 안에서 차라리 부대에서 씻고 아니지 부대에서 차라리 자는 게 난 편해서 음. 부대에서 그냥 자기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글루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전문과장 할 때 음. 상응 보고 하는데 음. 상응 보고 할 때 전문과장이 날씨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야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날씨는 뭐 기온은 뭐 그렇습니다. 영하 20도입니다. 뭐 이러니까 대장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엄격했던 대장님이 야 몇 도라고? 영하 20도입니다. 왜 20도야? 온도계가 20도입니다. 야 그 사람이 천원에 있다 왔잖아요. 전방 사람이 왔더니 야 너 GOP 가봤어? GOP도 임마 영하 20도 안 돼도 이렇게 안 추워. 이게 무슨 영하 20도야.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온도계 다시 파가라 해가지고 영하 20도인 것 때문에 욕 뒤지게 먹고 영하 20도가 왜 우잘못이야? 그치.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유교장 가가지고 그 회의가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중간에 화장실 가겠다고 했는데 넌 모르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유격장 기억이 안 나는데. 유격장 내에서 또 난 아직 그 저녁 상회의를 하잖아. 네. 회의를 하는데 내가 막 하다가 그러니까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하다가 근데 교육장 때. 교육장 때니까 너무 오전에 내려와서 이제 작전과장한테 보고 드리고 이제 빠지려고 하는데 너 이 새끼 지금 맞아. 너 이 새끼 지금 너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데 지금 화장실 가냐고. 그때 엄청 욕먹었던 되게 먹었죠. 것 같고 뭐 이거 그것도 있어. 우리가 이제 기가부대였으니까 원래는 지휘형 장갑차가 288이 있잖아요. 네, 있죠. 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참모들과 지휘관들께서 그 안에서 지휘를 하는 게 일반적이신데 그렇죠. 지휘관 전투 차량이 또 있으시잖아. 저 집차. 아지 지휘관 전투 차량. K200. K200 또 있죠. K200이 또 있잖아. 288 있고 K200 있고. 근데 288은 이제 참모형 큰. 네, 큰 게 그리고 있고. 200이 또 한 대가 대대장님 차가 있어. 있어요. 근데 200은 잘 안 타잖아. 잘 안 타시죠. 안 타죠. 근데 그때 그 엄격하신 또 대장님께서 본인이 선두에서 이렇게 멋지게 지휘를 해보고 싶으셨던 거야. 보통 집차 타고 하는데 그래도. 아니야. 이게 구대리안 네. 그때 저 주대리안 그렇죠. 주대리안. 주대리안 장군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 구대리안의 그런 적극적인 지휘의 모습을 본인이 투영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휘를 해야겠어?
그럼 거기에서 상한판도 있어야 그렇죠, 되지. 그렇죠. 큰 상한판도 있어야지. 그렇죠. 청문도 거기에 있어야지. 정보과장 있어야 되지. 작전과장 작전과장 있어야지. 그리고 교육장도 있어야 그렇죠, 되지. 그렇죠. 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군수까지 있어야겠다. 아, 일단 작전이니까. 작전이니까 오케이. 내는 또 이제 전투복무 지원은 또 후반에 또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탔어. 근데 우리가 안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상한판이 너무 커서. 그렇죠. 상한판 바깥을 꺼내야 되면 어떻게 뒤에 사활지를 열어야 돼. 사회질 열다고요? 사활지 열고 해질 연다고요? 위에? 뒤에 승무원실 있는데. 승무원실 뒤에 해질 연다고요? 사- 달리는데? 사활지를 열어. 열어요. 열고 나서 이제 넓잖아. 네, 네. 거기에 우측에 대대장님, 어. 좌측에 작전과장님, 네. 앞쪽에다. 어. 그리고 그 부조종수석에 네. 연만이 단처. 교육적 네, 위장교 네, 부조종석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단차장석에 이제 그 누군가 서겠지 이제 그 정비반장 하고 조종수 이렇게 갔었어. 네.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철원에서 이제 항상 그 역습 작전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장갑차가 20km, 30km 막 엄청 빨리 달릴 때였어. 네. 막 달리는데 어떻게 했어? 생각해봐. 20-30km 달리는데 상판이 앞에 있어. 그러면 막 이렇게 잡으면서 가는 건데도 영하 20도 막 이러니까 막 그래서 그래서 우리 다 얼굴에 다 동상이 입어가지고 그때 근데 우리는 그나마 뭐가 상판이 그나마 있었던 거야. 손도 다 얼굴 그치.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얼굴 다 틀고만 그 정도였는데 앞에 부정석에 있던 영만이 얼굴 진짜 동상 입은 거야. 조종수랑 더 있던 사람들 다 동상 입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 구대리안의 그런 역습 작전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멋지게 구상을 했었으나 실제적인 모습은 자꾸 지휘가 전혀 되지 않았고 지휘가 전혀 될 수 없지. 그리고 다 동상 입었다. 그렇지. 그런 웃긴 일이 있었고 또 웃긴 것도 많은데 그 포뇨설 하지 말라고 한때 또 그분 이야기인데 포근역설이 하도 이제 낮마다 때니까 이제 우리가 바른 언어 순환을 하자라고 이제 하도 강조가 엄청 내려올 때였죠. 그렇죠. 또 마음 편지를 또 인사과 통해서 많이 받았는데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언어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병력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님께서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대님께서 그거는 근데 우리 간부들 회의 때 한 거 아닌가? 간부회의 때다. 그렇죠. 간부회의 때죠. 그 간부들이 마음편지 포근육설 하는 게 마음편지에 나와서 그렇죠. 간부를 다 모아놓고 모아놓고 대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뭐였지? 포근육설 하지 말란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그거 아니면 너 씨, 너네 하면 죽는다 이 씨발. 그러니까 본인 너무 화가 나서 본인도 모르게 욕을 하면서 간부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니네 포뇨 싸움 죽는다 이 개새끼들아 씨발 죽인다. 하여튼 뭐 그랬던 그게 아직도 그 시절 그때 간부들 만나면 그 얘기는 꼭 빠지지 않고 그 빠지지 않죠. 절대 빠지지 않죠. 그래서 그때가 재밌죠. 가장 재밌었던 것 같고. 그지. 맞아. 나도 이렇게 군생활 전 7년 하고 전역했지만 항상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해라 그러면 이 소위 중위 때 이때가 한 70% 되고 나머지 30%는 이제 4년 동안 겪었던 일들. 그때 참 어리고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같이 살고. 맞아. 대위만 돼도 독신숙소에 거의 혼자 살지 않아요? 요즘은 다 혼자 살죠. 아 그래요? 요즘 다 개인 숙소를 이렇게 주고 물론 부대마다 이것도 다를 거예요. 부대마다 맞아. 나 저 전방 있을 때 1인 1실이었어요. 1인 1실인데 또 이게 또 여의치 않으면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둘이서 잠깐 이렇게 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공동 숙소인 경우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데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같이 살았기 때문에 또 더 재밌게 있었고 항상 주말과 평일을 늘 함께 했고 또 24시간을 또 어떻게 같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저녁을 할 때 또 그 전에 자주 보고 연락하고 지금도 이렇게 또 저녁 회의 돼서 또 서로의 어떤 동반자나 의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주고받는 또 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지금 그 스토어팜 하는 거죠? 정식 원칙은 스마트 스토어예요.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팜은 뭐예요 그러면? 그 예전에 초창기에 스마트 팜이라고 했었고 요즘엔 스마트 지금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라고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주인장님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접하게 됐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사실 접하게 될 때 혼자서 학습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유튜버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방대하니까 여기서 뭘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제로천 클럽이라는 제로천 클럽이라는 강의 수강 내용을 확인하게 됐고, 그것도 제가 소개해 주셨죠. 맞아. 소개해서 받게 됐는데 좋아요. 저는 200% 300%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하면서 수강을 4개월 과정인데 지금은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저 이거 뭐 제로천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 제가 제로천을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